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용산 수석의 권력 남용 의혹, 박경자의 뒷심, 꽃비연 정부 사살명령, 아주 어마무시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박경자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이 박경자는 그동안 방송에 여러 번 나가가지고 내가 허경영에게 롤스로이스를 사줬다. 그리고 허경영이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엔터테인먼트 이러한 투자를 했다. 이러한 부분들을 주장을 해왔고요. 최근에 TV조선에서는 허경영하고 본인이 연애한다, 동거한다, 이런 소문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내가 연애를 하려면 젊은 사람하고 하지. 이렇게 발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 심지어는 텔레비전에 나가서도 이 허경영에게 속옷도 사줬다, 가발도 사줬다,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박경자가 우리가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 고액 체납자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합법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익적인 차원에서. 여기에 보면은 박경자 이름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제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왜 방송을 했냐면은 이 박경자의 사업이다 그러면서 이 꽃비연이가 계속 말한 게 뭐냐면은 압수영장이 불가한 금고사업이다. 수색이 물리적으로 불가한 그러한 금고사업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명의를 변경해가지고 상속, 증여, 그리고 양도가 가능하다. 이거는 편법으로 상속, 증여, 양도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로 당연히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검은 돈이 집합소가 되는 거죠. 검은 돈의 집합소.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리고 TV조선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허경영이 12월 23일에 최고 채권액 560억을 최고 채권액으로 해가지고 이 돈에 뭔가 이 흐름이 있었다. 이 용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대비한 거 아니냐, 또는 세무당국의 조사를 대비한 거 아니냐, 다른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 것 또한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저는 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런 정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꽃비연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영장? 이 압수 영장이 불가한 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대여 금고 사업에 전두환 일가 또는 고액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던 100억을 받았던 그 사람 뿐만 아니라 최순실 이런 사람들도 이 대여 금고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막 들어가고 심지어는 압류가 막 들어갑니다. 이런 정황인데 이거 제가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이 꽃비연이라는 사람은 유튜버죠. 16,700명인지 하여튼 이 정도 16,000명 정도 보유한 유튜버인데 이 유튜버가 이런 홍보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 위험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는 마약 떡볶이, 마약 커피, 마약 김밥, 마약 국밥 이런 거 홍보 못하게끔 지금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계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마약 속에 빠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정부 차원에서 막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꽃비연이 갑자기 대마초로 만든 대마수를 홍보하는 거예요. 대마수.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효를 막 설명을 하는데 그거 함부로 막 약효 같은 거 설명하는 것은 의료 광고 법이라든지 또는 과대 광고, 허위 광고에 저촉이 될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대여금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압수영장에 불과하다, 수사에게 불과하다, 그리고 편법 증여 양도, 그리고 상속이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는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위험한 홍보죠. 이 범죄 수익 은닉죄에 대한 방조 혐의로 이거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지금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이 용산 수석의 권력 남용 의혹, 이 녹취록은 그냥 이 박경자가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난 이런 사람하고 이 통화를 한다.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들려준 겁니다. 거기 이제 보니까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박경자도 있었고, 거기 지금 보니까 한 남자도 있었고, 또 한 여자 목소리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용산 수석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용산 수석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은 이거 삭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삭제하라고. 그런데 이게 이제 딱 녹음이 된 거예요. 녹음이 돼가지고 아주 신의 한 수죠. 네, 이것이 이제 저희한테 전달이 됐는데, 저 이거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경자도 당연히 사회적으로 뭐 TV까지 나온 사람이고, 본인이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온 사람이고, 또 과거에 보니까 무슨 뭐 허경영이죠. 친허 연대다 뭐해다, 뭐 거기서 뭐 이렇게 뭐 활동하면서 찍은 사진도 나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TV에 여러 TV에 나갔죠. 그리고 용산 수석은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공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공익적 차원에서. 그리고 이 꽃비 연인은 갑자기 정부가 사살 명령을 내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걸 좀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제가 유튜브 채널이 또 이렇게 정지가 당한 상황입니다. 네, 어제 이 꽃비연이라는 자가 이 글을 올렸어요. 이 글을 올리고 나서 이제 오늘 제 유튜브 채널이 폭파가 됐습니다. 이제 이 개연성과 연계성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그러한 정황은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게 되면은, 네,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 꽃비연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네, 요즘 자기 논리에 빠져서 완전히 마시간 땡땡땡이란 자가 미친 개가 되어 행인들을 닥치는 대로 물어뜯고 다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미친 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미친 개는 여기 보면은 완전히 마시간 땡땡땡이라는 자, 이게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거죠. 사람. 이런 개를 보신 분들은 즉시 대피하기 바라며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풍자라고 받아들여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개는 새벽에 주로 활동하며 정치가들을 비롯한 금고 대여업자들을 주로 물어뜯습니다. 네, 이거 내가 금고 대여업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광고에서 왜 압수영장이 불가하다, 수색이 불가하다, 언제든지 명의 변경, 그래서 편법 이 상속이나 증여, 이런 언급을 하느냐라는 걸 지적을 했는데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가들을 비롯한 정치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정치가가 나옵니다. 이미 정부로부터 사살 명령이 떨어진 개이므로, 자, 정부로부터 사살 명령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내란 사태 때 어땠어요? 네,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체포하라, 이런 체포 명령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들? 김어준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란 때 사실상 제가 그 3시간 동안 방송을 했습니다. 잡혀갈 각오로 방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정부로부터 사살 명령이 떨어졌다. 네, 이게 나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아주 제 초기 작동을 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몽둥이로 때려잡거나 사냥
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국민의힘 갤러리, 네, 국민의힘 갤러리라 그래가지고 김건희 윤석열 쌍욕하는 유튜버 신고 동참합시다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이제 제 사진이 계속 이렇게 올라와 있죠. 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쌍욕하고 유튜브 조회수 빠는 파렴치한 신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쌍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쌍욕을 하면은 모욕죄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런 거 뭐 법치주의 파괴 수괴 윤석열 신속 파면 이런 얘기 정강훈 체포하라 뭐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국민들이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신속 파면 네, 윤석열은 추잡한 짓 그만두고 신속 처벌 받아라 국민의 목소리잖아요. 윤석열 신속하면 네, 윤석열은 거짓 선전선동 멈춰라. 네, 공범자들 모두 싹쓸이. 뭐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지금 국민의힘 갤러리에 또 이게 올라옵니다. 지금 민주파출소에서 전환길이 얘기입니다. 뭐 자기 유튜브 채널을 뭐 구글에 신고했다 뭐 이런 얘기로 전환길이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주의냐 막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파시즘입니까? 전체주의입니까?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황에서 지금 이 꽃비연이가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정부로부터 사살 명령이 떨어진 개다. 네, 이 사살 명령이 떨어진 개다. 현장에서 몽둥이로 때려잡거나 사냥총으로. 자, 이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서 금고 대여업자 비판하고 정치인 비판한 이러한 사람 누구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정인태 신지식인 TV 이거 지금 정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제가 범죄 수익 은닉죄 붙이기는 꽃비연 압수 영장 불가한 박경자 금고 광고 네 이건 이제 사법 처리한다 내가 이런 거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꽃비연에 지속되는 궤변 사법 처리 외엔 길이 없다. 그리고 꽃비연 대마수 사업 명태균 허경영 연루설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마약 김밥 등 마약 마케팅 금지하고 있는데 대마초 마케팅, 꽃비연 식약처에 신고 이거 제가 이런 거 공익적 차원에서 올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서동엽의 박경자 대여금고 사업 압수수색 불가 이거 팩트 체크를 한 거 제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기 이 국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박경자 그런데 이 박경자가 이런 또 금고 사업을 한답시고 그러면서 이 금고 사업에서 이것이 대여금고 사업 압수수색 불가다 이런 광고를 꽃비연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꽃비연으로 위장한 서동엽의 압수수색 불가하다는 금고 사업 홍보 경찰 신고 완료. 이거 완전히 공익적인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거 완전히 이거 검은 돈 빨리 가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안 들립니까? 압수 영장이 불가하다 수색이 불가하다 그리고 언제든지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대한민국 사회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랬던 겁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이게 증거 자료예요. 증거 자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저도 이거 몰랐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거 교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예, 제가 봐도 저고 다른 분들이 봐도 제 정인태 신지식인 TV 채널을 보는 분들도 저라는 걸 압니다. 저라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은 이 정부로부터 사살 명령이 떨어진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 개에 대해서 제가 여기 또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이 파일을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1월 31일에 네, 이렇게 이제 미친 개, 네, 여기 미친 개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개의 이제 뇌 뭐 분석 연구소로 이동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쓸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미 정부로부터 사살 명령이 떨어진 개이므로 현장에서 몽둥이로 때려 잡거나 사냥총으로 사살해도 됩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이라고 썼잖아요. 여기가 완전히 마시간 땡땡땡이라는 사람을 딱 지칭을 해놓고 그래놓고 정부로부터 사살 명령이 떨어진 개고 현장에서 몽둥이로 때려 잡거나 사냥총으로 사살해도 됩니다. 이거 완전히 무슨 살인 교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생포하신 분은 소정의 사례비를 드릴 것이며 생포한다 이거 납치 교사로 들리지 않습니까? 전에도 이 꽃비어는 100억 포상금을 걸고 이 허경영 한울궁에 이 금고의 제보를 결정적 제보를 해준 분한테 100억이라는 엄청난 이 포상금을 건 바가 있습니다. 이게 생포한 사람은 사례비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이게 자꾸 이게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물리신 분들 뭐 이런 얘기는 내가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정부로부터 사살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면 이걸 정인태라고 인식한 사람 또는 혹시나 이게 뭐 사례금을 생각하고 정인태를 그냥 몽둥이를 때려 잡든지 또는 사냥총으로 사살을 해버린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것도 정부로부터 사살 명령이 떨어졌다. 정부로부터 자,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박경자와 꽃비연을 제가 이제 비판하니까 이런 얘기가 터져 나온 건데 제가 이 박경자의 이 용산 수석이라는 자하구의 이 녹취록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이 녹취록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네. 네, 제가 하나하나 밝힐게.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람 목소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이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좀 제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정신이 없어요. 네. 네, 제가 하나하나 밝힐게. 저는 수석이에요, 수석. 네, 그 얘기만 할게요. 네. 네, 저는 수석이에요. 수석 그러죠. 수석. 네, 수석. 이 대통령실 수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이라고 그러죠. 용산 수석. 네,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김도영을 조질 거예요. 자, 김도영을 조진다. 김도영은 누구냐면 경기 북부 경찰청장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북부 경찰청장이 8개월 만에 발령이 나버립니다. 인천 경찰청장으로 나버리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허경영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김도영 경찰청장이 경기 북부 경찰청장이 인터뷰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허경영 사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이렇게 전개할 것처럼 그렇게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발령이 나버려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막 수사관이 막 교체되고 막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거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김도영 경기 북부 경찰청장을 조진다 그럽니다. 이거 민주당 나서야 됩니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민주당도 나서서 이런 권력 남용에 대해서 이게 바로 이 대한민국의 실체가 아니냐. 이거 싹 다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경기 북부 경찰서장 총경. 네.
그거 조질 거고. 자, 여기 경기 북부 경찰청장 얘기하고 있죠. 네, 전 너무 잘 알아요. 김도영. 다 김도영을 조질 거예요. 그 경기 북부 경찰서장 청경. 네. 그거 조질 거고. 압수수색 다 들어갔고. 자, 압수수색 다 들어갔고 그랬죠. 이 당시에 박경자가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정보인데 지금 허경영 시설에 대해서 압수수색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2023년 12월 30일이에요. 23년 12월 30일. 그러니까 딱 요 시점이 굉장히 우리가 종교범죄대책협의회가 11월 4일경에 만들어졌으니까 막 굉장히 막 허경영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었던 그러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때 이 박경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허경영 하늘궁에 압수수색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기사를 막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요때 이제 뭐 허경영이가 또 요날 방송을 하더라고요. 방송을 하는데 뭐 뒤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싸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막,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했던 그런 생각을 했던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여기서 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그리고 그 경기 북부 경찰서장 청경. 네. 그거 조질 거고. 압수수색 다 들어갔고. 아니 왜 경기 북부 경찰청장을 조집니까? 나 참 신기하죠. 그 경기 북부 경찰서장 청경. 네. 그거 조질 거고. 압수수색 다 들어갔고. 그리고 그 서면허사 여자 그거 가지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렇죠. 얘는 혼자예요, 혼자. 예. 젊고, 예. 제가 이 얘기를 또 드려야 되나? 드려야 되겠네. 지금 생각해봐요. 예. 지금 20억 날라간 거가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 민폐가. 그럼요. 그래서 이거 내비두면 안 돼. 국가에서 그 20kg짜리 쌀 주는 거 그거 받아먹고 있대요. 이거 저기 재선에서 죽일 거예요. 그렇게 네, 재선에서 죽인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해주세요. 국가에서 그 20kg짜리 쌀 주는 거 그거 받아먹고 있대요. 이거 저기 재선에서 죽일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요거 통화하고 바로 삭제하세요. 네. 네, 통화하고 바로 삭제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하늘이 정말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때 이제 박경자는 스피커폰으로 그 사람들에게 듣게 만든 거예요. 듣게 만드는 것을 그걸 녹취를 한 겁니다. 참 이거 기가 막힌 하늘의 도움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저기 재선에서 죽일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요거 통화하고 바로 삭제하세요. 네. 제가 죽일 테니까. 네. 어떻게 죽이냐면 그 얘기까지만 그러세요. 네. 네, 내가 죽일 거다. 어떻게 죽이냐 하면 그 얘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박경자는 네, 뭐 그렇게 해주세요. 아주 막 이렇게 신나하고 있어요. 이 박경자는 본인이 허경영에게 롤스로이스도 사주고 속옷도 사주고 가발도 사주고, 그리고 자기가 이 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그걸 회수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슨 20억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20억 얘기. 그러니까 그걸 회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경자는 방송에 나가서도 내가 뭐 허경영이를 위해서 뭐 엔터테인먼트 뭐 투자를 했네, 또 허경영에게 롤스로이스를 사줬네, 속옷을 사줬네, 뭐 가발을 사줬네 뭐 하면서 자기가 허경영이한테 받을 게 있다라는 그런 식의 발언들을 계속 해가지고 허경영을 압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죽이냐면 그 얘기까지만 그러세요. 네.
그 제가 지금 용산에 수석으로 있는데 네. 아, 내가 용산의 수석으로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용산의 수석. 네, 용산의 수석. 용산의 수석. 네, 용산의 수석이 누군지 분명히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수석인지 이름은 알았어요. 네, 어느 수석인지 이름은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가 지금 용산에 수석으로 있는데 네. 어느 수석인지 이름은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이름은 이제 묻지 마라 이거죠. 나오신 뒤에 얘기하세요. 네, 그 나오신 뒤에 얘기해라. 이건 이제 용산의 그 수석에서 이제 임기가 마무리된 다음에 나와서 얘기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수석인지 이름은 알았어요. 알았어요. 나오신 뒤에 얘기하세요. 어느 수석인지 이름은 알았어요. 알았어요. 나오신 뒤에 얘기. 네. 어느 수석인지 이름은 알았어요. 알았어요. 나오신 뒤에 얘기하세요. 저기 뭐야 어떻게 조지냐면은 예. 거기 그 탈퇴한군 있잖아. 탈퇴한군이 한 200몇 명 되더라고. 네, 전체. 오케이.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녹취한 거를 내가 수집하고 있어요. 다. 네. 네,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한 거죠. 네, 그래서 2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녹취한 것들을 수집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용산 수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누구인지 이거 명확하게 밝혀내야겠죠. 네, 뭐 경기 북부 경찰청장까지 조진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거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이제 제가 강력하게 네, 언론 방송뿐만 아니라 이거 강력하게 수사 의뢰를 전개를 할 거고요. 네, 이런 정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미 이렇게 됐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수사까지 움직였는데 지금 이 허경영에게 3천억을 제시했던 김태원이 사건을 제가 예를 들면은 김태원이를 심판하는 것처럼 하더니 허경영에게 너 3천억 먹어라. 그리고 내가 정권 위임장 해가지고 7천억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비연이라는 자도 녹취록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저 허경영에게 2천억을 주고 그 다음에 8천억을 가져오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태원이는 행동으로 합니다. 행동을 해서 너 3천억 먹어라. 3천억 먹어라. 그리고 정권 위임장이 있으니까 정상 거래가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7천억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태원은 심지어는 MBC 전 사장을 이용해가지고 PD수첩을 통해서 또 허경영을 압박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도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장이 들어간 상황이에요. 이런 정황입니다. 정황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 용산 수석까지 나섰고 그리고 이 박경자까지 나섰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박경자가 몰래 협상을 합니다. 몰래 협상을 해가지고 회원들한테 모르게끔 몰래 협상을 하다가 그게 발각이 납니다. 네, 한 분이 그냥 그 양심 선언을 하는 바람에 발각이 돼가지고 이 박경자가 여기서 해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징계 제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정관에 의해서 이게 딱 진행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박경자는 종교피해 대안 본부다, 종교피해 대안 TV다 해가지고 유사 종교범죄대책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피해 보상을 받았느냐 이 얘기를 해라 그래도 지금 꽃비연이나 이거 못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몰래 협상 해가지고 도대체 결과가 뭐냐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뭐 받은 게 있으면 받은 게 있다라고 얘기해라. 이게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이런 정황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박경자가 왜 용산 수석을 업고 왜 허경영이를 끝장내지 못했는가? 응? 그리고 저는 계속 심판해야 한다. 허경영이 처벌해야 한다라고 외쳤던 사람이죠. 용산 수석이 저렇게 200명의 정보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분석까지 했는데 허경영이가 지금도 저렇게 멀쩡하냐?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거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내 비서관 시켜서 오케이. 예.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녹취한 거를 내가 수집하고 있어야 다. 네. 내 비서관 시켜서 네, 비서관을 시켜서 그 비서관이라는 것은 이 수석실에 이제 자기가 수석이고 이제 그 밑에 비서관들이 있어요. 비서관들. 저도 그래서 청와대에 예전에 있었던 그런 비서관들을 제가 많이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비서관들이 있고 그 이제 위에 수석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녹취한 거를 내가 수집하고 있어야 다. 네. 내 비서관 시켜서 그리고 그 노인네들은 글을 잘 못 써. 맞아요. 음성으로 녹취를 다 내가 캡처를 다 했다고. 예. 자, 치밀하게 했죠, 아주. 그래서 그 노인네들은 글을 잘 못 쓰니까 음성으로 해서 다 캡처했다. 네, 아주 굉장한 치밀한 준비가 있었던 겁니다. 예. USB 그 노인네들은 글을 잘 못 써. 맞아요. 음성으로 녹취를 다 내가 캡처를 다 했다고. 예. USB를 다 가지고 예. 먼저 시점이 언제냐면은 예. 허경영 죽을 날. 예? 자식 아니 허경 자, 시점이 언제냐? 허경영 죽을 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자식 먼저 시점이 언제냐면은 예. 허경영 죽을 날. 예? 자식 아니 허경영 이 자식이 예. 내 전화를 안 받아. 지난번까지 받았거든. 네. 내가 강의를 1시간 반씩 했다고. 자, 전화를 받았다 그러죠. 뭐 허경영은 누군지 알 거예요. 네, 허경영 누군지 알 겁니다. 그래서 이 허경영 측에서는 이거 누구다라고 나한테 얘기해 달라. 그래서 허경영이 버거오면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추적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허경영에게 전화하면은 1시간 반을 강의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죠. 네. 내 전화를 안 받아. 지난번까지 받았거든. 네. 내가 강의를 1시간 반씩 했다고. 네, 이미 그러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하면서 뭔가 압박을 주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잘 생각을 하면은, 아, 이게 이 허경영이가 천사 들어가라 하면은 1억이잖아요. 1억. 네, 1억. 천사 들어가라 1억. 그리고 허경영이 돈 자랑을 계속 하잖아요. 막 이게 뭐 500억이다 하늘궁이, 뭐 그 다음엔 재산이 뭐 1000억이다, 막 이런 돈 자랑을 많이 하니까 돈 냄새를 많이 맡겠죠, 사람들이. 돈 냄새를. 그러니까 대순진리의 김태원이가 허경영이한테 가가지고 1조 땅 사기 사건 해가지고 너 저 3천억 먹어라. 3천억 먹고 이거 7천억 정상 거래할 수 있게끔 해라.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허경영이가 김태원이를 고소 고발한 거, 허경영 측에서 고소 고발한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허경영 쪽에서는 건총으로 1천억을 요구했다. 처음엔 3천억, 그 다음에 2천억, 1천억. 근데 김태원은 아니다, 나는 돈을 요구한 적 없다, 그 건총이 아니고 개수총이었다, 가스총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검찰 입장에서는 특수협박, 그리고 화약, 총포, 도검, 이 안전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김태원을 구약식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런 사건들이. 네. 근데 이제 눈치를 채나 봐. 지난번까지 받았거든. 네. 내가 강의를 1시간 반씩 했다고. 네. 근데 이제 눈치를 채나 봐. 그래서 이제 안 받고 상관없고 자, 전화 안 받고 이제 상관없고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박경자는 왜 갑자기
압수 영장이 불가한 금고사업, 그리고 왜 수색이 불가한 언제든지 명의 변경해서 상속, 증여, 양도 가능해? 이것을 내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꽃비연이가 박경자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뭐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꽃비연이가 지금 뭐 그냥 기세 등등 해가지고 저를 뭐 정부에서 무슨 사살 명령이 떨어졌다 하면서 미친 개 뭐 해가지고 이거 막 올리고 있는 거죠.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나는 야 마약 마케팅하면 안 돼. 대마초 마케팅하면 안 돼. 이거 공익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대여 금고 홍보해도 돼. 하지만 왜 자꾸 압수 영장이 불가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응? 언론 방송에 계속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있는데 왜 자꾸 편법 증여, 편법 상속 이거 왜 부추기냐. 범죄 수익, 은닉죄를 왜 부추기냐. 나는 이런 공익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사살 명령이 떨어졌다? 정말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정인태가 아주 그냥 좀 정신 나간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장 답답한 겁니다. 진실을 나는 알고 있는데 왜 이 진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득한다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설득하거나 설명한다라는 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진짜 뭐 밥도 못 먹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다. 나는 거짓말 아니라요. 제 집 앞에 장갑차가 온 거예요. 이렇게 제 집 앞에 장갑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왜 장갑차가 지나가지? 전쟁이 일어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네?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정인태는 계속 비판하고 있었거든. 윤석열, 김건희. 나는 왜 이게 내 신념이니까 잘못하고 있으니까 정치를. 그래서 비판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계엄 선포 날 나는 계속해서 목숨 걸고 방송을 했어요.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방송을 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1월 달 안에는 내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안 받고 상관없고 아마 1월 달 안에는 내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거야. 걔가 네, 1월달 안에 정리해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2024년 1월이죠. 1월 그때 박경자가 몰래 협상을 합니다. 몰래 협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가지고 징계 제명을 당합니다. 1월 그 초반 때 딱 이렇게 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뭐 합리적인 추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1월 24일 상관없고 아마 1월 달 안에는 내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거야. 걔가 1월 24일 재판 받잖아요. 2심. 예. 그런 거 관계없어요. 예. 우리는 그 관계없고 예. 이게 회장님한테 진짜 마음고생 얼마나 많으실 텐데 네. 제가 1월 달 안에 소경이 끝날 테니까 네. 네, 1월달 안에 허경영 끝날 테니까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 박경자가 이 허경영 측에서 이 연락이 와가지고 무슨 어디 호텔에서 만나자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다. 그리고 많은 또 녹취록들이 저한테 옵니다. 와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허경영이는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방송에서 무슨 박 여사가 그들하고 깨져가지고 싸워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무슨 뭐 정보를 줬네 막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또 자기들이 박경자 입으로 또 얘기를 하죠. 네, 입으로 얘기하면서 프레스 호텔에서 만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기가 대표니까 얘기 안 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정대혁 상임 대표인데 회원들한테 말 안 하고 내가 몰래 허경영이 만나러 간다. 그러면은 회원들이 나중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일 하지도 않고 그런 거에 내가
분명하게 투명하게 내가 진짜로 사람들에게 의심받은 일은 안 하겠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1월 달 안에 수경님 끝날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거 바로 삭제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경자 입장에서는 아주 감사합니다. 자기 이제 어떤 그 돈 차질 그러한 여기서 20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기 돈 차질 생각에 또 이런 또 목소리들을 낸 거죠. 과연 피해자들 정말 피해자들은 얼마나 피해 보상을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혹자들은 박경자가 피해자들을 이렇게 등에 업고 허경영이한테 협상력을 높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김태원이는 그렇게 했죠. 김태원이는 허경영한테 3천억 먹어라 3천억 먹어라 하면서 계속 피해자들을 등에 업고 자기가 무슨 뭐 엄청난 그런 뭐 무슨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나중에 발각이 된 거죠. 그래갖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돼가지고 방송법 위반 고발돼가지고 지금 수사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1월 달 안에 수경님 끝날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거 바로 삭제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삭제하세요. 네. 네, 이거 삭제하세요, 삭제. 이게 삭제가 지금 3번 나옵니다. 네, 이거 삭제. 아까도 한번 나왔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니까 삭제하세요 했는데, 박경자는 지금 이걸 과시하고 싶으니까 스피커폰으로 주변 사람한테 들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녹취가 된 겁니다. 이게 신의 한 수된, 신의 한 수.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바로 삭제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삭제하세요. 네. 네. 자, 이것을 만약에 도청을 했다든지 또는 감청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불법 녹취록이 되는 거예요. 불법 녹취록. 그런데 도청 감청이 아니라 스피커폰으로 들려준 겁니다. 주변 사람한테. 거기서 녹취가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신의 한 수였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뭘 삭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녹음. 네,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듣고 나서 뭘 삭제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게 녹음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뭘 삭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녹음. 제 유튜브 보고 전화가 왔어요. 자, 네. 이렇게 제 유튜브 보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죠? 그리고 이제 옆에 어떤 여자분도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남성 목소리도 들렸죠?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꽃비연이 금고 방송을 막 할 때 그 유튜브를 보고 누가 오죠? 누가 왔습니까? 김태원이가 왔다 그러죠? 그리고 김태원이가 돈 냄새 맡은 거죠? 뭐 100억 포상금 얘기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 땅 주인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갖고 땅 주인하고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서 지금 땅 주인은 또 꽃비연 그리고 또 오영섭님 이 세 분은 300억을 제시했다라는 것 이것을 증언을 했죠. 네, 그러니까 허경영한테 3천억 그리고 여기 와서는 300억 그리고 땅 주인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거기에다가 벤츠 500 벤츠 500은 저도 들었어요. 내가 왜 그 오원복 그분을 그 여성을 단둘이 만나자고 그것도 기자회견 날 왜 기자회견 전날 왜 단둘이 만나자고 했냐 막 내가 다 붙였어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네, 이 중대한 이 많은 사람들 피해자들을 위해서 대변하는 그 전날 이게 뭐냐 도대체 거기다가 왜 술을 마시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내가 막 그랬더니 사실은 그동안 뭐 이렇게 뭐 말을 막 버무리더라고요. 막 확실히 한 게 뭐 이렇게 없고 뭐 이러면서 뭐 저 종단 대순진리의 종단과 싸우기 위하여 내가 그 벤츠 500 난 모르니까 나는 벤츠를 하나 사달라고 그 얘기 하려고 그 단둘이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사심이 있구나 그 생각을 내가 딱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꽃비연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정 교수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금 금고 방송하고 막 이런 것을 몇백억을 이렇게 받기로 하고 전개를 한 겁니다. 뭐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저를 만나자고 계속 그러길래 내가 안 만나니까 전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꽃비언이 이제 전화로 저랑 인터뷰 내용을 내가 유튜브 방송할 거다 했는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다 녹취록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황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결국에는 돈 냄새를 맡고 왔던 김태현, 또 여기 제 유튜브 방송을 이걸 듣고 왔어요 하면서 얘기하죠. 네, 그러면서 이 사람도 결국엔 뭐예요? 돈 냄새를 맡은 게 아니냐. 그리고 허경영이는 지금도 어떻게 돼요? 1월에 왜 안 끝났지? 1월에 왜 안 끝났고 이러고 있지? 김태원이는 3천억 먹어라, 3천억 먹어라, 내가 완샷으로 해결해주고 회원 상생으로 하자. 그리고 나서는 처벌을 피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이 수석이 나섰으면은 깨끗하게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그리고 몰래 협상도 있었는데, 그런데 왜 지금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냐? 그리고 하경영이는 지금도 계속 날뛰고 있느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추적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 꽃비연이가, 네, 이 꽃비연이가 이런 망발을 한 게 아니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말 저는 기가 막혔어요. 네, 여기 보면은 이미 정부로부터 사살 명령이 떨어진 게임으로 누가 나를 사살하라고 했을까? 네, 여러분들 이거 그냥 웃음거리로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니죠? 네, 김어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김어준 체포하러 진짜 왔잖아요. 국회의장 체포하러 온 거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 증언이 나왔잖아요. 이재명, 한동훈 체포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사살 명령이 떨어진 게다. 정부를 판다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부를 팔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 정부 누구냐? 이거 여러분들 정말 이거 웃음거리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저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듯한데, 여러분들 제발 좀 이 제 진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로부터 사살 명령이 떨어진 게임으로 현장에서 몽둥이로 때려잡거나 사냥총으로 사살해도 된다. 생포하신 분들은 소정의 사례비를 드릴 것이다. 이야,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박경자가 꽃비연 말에 의하면 박경자가 금고 사업을 하는데 꽃비연이가 이 광고를 하는데 이 금고는 압수영장이 불가하다? 아니, 뒷배가 뭐길래 압수영장이 불가해? 압수영장, 압수수색이 지금 계속하다 실패한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바로 관저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실, 관저 이런 것들 압수수색이 불가해? 거기에다가 언제든지 상석증여 양도가 가능해? 이거 비판 안 하면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진짜 보수가 뭡니까?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입니다. 헌법 정신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그리고 헌법 정신을 지키고 유구한 역사를 지켜나가겠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 현재의 책임감, 미래 후손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보수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진짜 정규재 선생이나 조갑재 선생도 비판하잖아요. 비판하는데 왜 정인태가 표적이 돼야 됩니까? 정말 기가 막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거 공개했고요. 이거 강력한 수사 의뢰와 더불어서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 국민의힘 갤러리 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거짓 선동. 김건희, 윤석열 쌍욕하는 유튜버 신고. 난 쌍욕한 적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에서 사살명령이 내려왔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산 수석은 도대체 뭡니까? 이거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거 여러분들 저를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야 이거 진짜 21세기에 계엄도 터졌어. 그리고 진짜 뭐 김어준도 체포하러 왔어. 그 영상이 공개가 됐어. 뿐만 아니라 진짜 한동훈, 우원식 그리고 이재명 체포하라는 그 얘기를 증언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사살명령이 내려왔다? 여러분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두려워가지고 멈칫멈칫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용기 없었으면은 그 소수의 그 배를 가지고 저 거대한 저 일본을 맞섰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과 정의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